아르바이트 한 얘기를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만년필 공장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그 공장에서 만들었던 만년필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뚜껑을 생산한다든지 펜을 생산하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쭉 그 쏟아져 나오는 걸 갖다 정미소 하듯이 붓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그 마이스터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 장인 마이스터의 나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독일을 장인의 나라 굉장한 겁니다. 거기서는 아주 황제같이 그 마이스터는 공장에서 그냥 옷서부터 해가지고 아주 다니는 것을 야, 그 참 마이스터의 나라다 하는 것을 이제 실감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꽤 여러 학기를 방학 동안에 한 것은 그 측량 조수를 했습니다. 측량 조수라는 게 이렇게 벌판에 기점들이 많은데 그 볼대를 거울이 달린 볼대를 그걸 가져와서 찾아서 세우고 하는 그 측량 조수입니다. 그래서 그 측량 조수를 하면서 벌판을 헤맸는데 여기 보시면 그게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예, 모자를 쓰고 허연 옷을 입은 것이고 그 옆에 있는 독일의 여학생 그리고 기사 같이들 한 그 당시 사진이니까 그 당시를 생각하면 참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상당히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학과에 조교를 한 겁니다. 학과에 조교를 하는 것은 대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그 학과마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의 도서관을 지키는 사람, 가령 몇 시서 몇 시까지 해서 책을 본다든지 뭐 하는 것을 그냥 관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동양에서 왔고 글씨를 좀 쓰니까 글씨가 괜찮다고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외국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한눈에 든 글씨를 좀 쓰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요것은 제가 그때 앉아 있었던 그 학과의 한 모습입니다. 옆에는 독일 학생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가서부터 공부가 끝나서 올 때까지 했기 때문에 아주 학생들도 많이 알게 되고 교수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대단히 이렇게 했고 특히 그게 이제 그 학과 건물 큰 도서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있는 책을 전부 파악할 수 있게 된 거 그것은 대단한 장점이죠. 그리고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밤에도 예를 들어서 급하면 가서 책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전공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공부해야 될 거냐.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법학을, 의학을, 뭐 임학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지만은 도대체 거기서 중국에 대한 열의가 폭발하고 대단한 인기가 있는 것을 보고 원래 생각했던 중국을 하겠다. 그럼 뭘 하겠냐 하는데 그것이 또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할 거냐. 그게 처음에는 중국 그 오사운동 시기로부터 미국에서 공부한 호적이라는 사람을 할까 하고 교수한테다 상의를 했더니 자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지도를 해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어느 겨울 방 내내 조그만 책을 하나 갖다 놓고 그 당시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그 신문에 그 당시가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비림비공 시대입니다. 비림비공이란 말은 인표와 공자를 공격하는 게 비림비공 운동입니다. 1973년서부터 74년까지 그 문화혁명의 말기죠. 그러니까 국방장관 인표와 우리가 유명한 성인 공자를 때리는 운동입니다. 그것이 문화혁명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뚱땅거리고 한 그런 것보다 의식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유교 공격이죠. 유교. 공자의 유교. 그냥 공자의 인 그러면
우리가 보편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고 특별한 계층, 상층 계급에 대한 사랑이지 전반적인 사랑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던 게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 때 그 잡지라든지 신문이라든지 기관, 그 당기관지라든지 하는 것을 보면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게 그 공자의 비판인데, 공자의 비판에 가장 앞장섰다고 나오는 인물 중에 이타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명나라 시대의 사상가 이타고입니다. 여기 있는 이분의 조상이 이타고의 조상이고, 그냥 1527년부터 1602년까지 76세를 살았으니까 꽤 오래 살았고, 우리나라로 치면 정확하게 임진왜란 때 이분의 사상적인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한번 하겠다, 그렇게 지도 교수한테 얘기를 했더니 좋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됐고,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반세기 동안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가 드디어 행복하게도 결정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독일의 제도는 대개 전공을 하나 하면 부전공을 둘을 하거나 주전공을 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 경우에 주전공이 중국 사상사 이타고가 되니까, 그 다음에 부전공으로서는 독일에서 공부하는 이상 독일사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껴서 독일 근세사, 독일 근세사 중에서 특히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죠.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8년 1차 대전이 끝나고 대개 히틀러가 나올 때까지 그 시기에 독일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였죠. 그래서 그쪽에 바이마르 공화국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버트에 대해서 관심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수는 유명한 분으로 베르너 콘체라는 분인데, 그 당시 하이델베르크 대학 총장도 하던 분이고, 독일 사회사 쪽에서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래도 중국과 관계된 나라를 하나 택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러시아, 인도, 그 다음에 이란, 터키 여러 나라를 생각하다가 결국 우리와 비슷하게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베트남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독일사와 베트남 현대사, 그것이 제 부전공인데, 우선 임마누엘 자키시안스라고 그 중앙아시아 쪽에 출신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석사와 박사 과정의 지도 교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전공이 정해졌고, 그 시간이